옆반은 이제 내일 시작할 거고 우리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요 레프트 포 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직접 손을 대기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하고 잠깐 기다렸다가 나머지 하고 집에 갈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 먼저 구경해보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여러분 제출은 됩니다. 까지만 구경해보고, 이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나만의 플레이어는 훨씬 더 복잡한 전략을 쓸 예정인데, 일단 여기선 예시로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법한 가장 간단한 전략을 적용해서 플레이어 하나 직접 만들어보고 걔를 강의실에 투입시켜갖고 얘가 얼마나 거지 같은 점수를 받는지 확인해보고 등등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다 만들었을 때 2주 뒤에 4월 25일 날 밤까지 어떻게 얘를 제출할 수 있나. 그 다음에 우리 보고서 낸다 그랬죠. 종이 보고서 어떻게 제출하면 되나. 그래서 요 L4G 과제 300점 만점짜리 과제가 어떻게 평가될 거냐까지 살펴보는 게 앞부분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 지금 설명서 같이 올라가 있는 거 구경하고, 여러분 이미 사전 답사할 때 싸워봤었던 그 봇들은 어떻게 자바 코드로 구성되어 있나 같이 살짝 살펴보는 게 이후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빠르게 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L4G 2023 압축 파일이 있을 건데 걔를 여러분의 이클립스에 임포트를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전 답사를 하느라 여러분의 이클립스에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L4G 2023이라는 프로젝트가 이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걔를 일단 지우고 다시 임포트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같이 보여드릴게요. 저도 지우고 다시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친구랑 여시면 이 두 가지를 열어줄 건데, 이 L4G 2023이라는 친구 통째로 붙잡고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얘를 지우실 건데 어떻게 지우실 겁니까? 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체크박스가 있는데 얘를 꼭 체크를 한 상태에서 엔터를 치셔야 정상적으로 날아갑니다. 체크하고 OK 누르시면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더 이상 L4G 2023이라는 프로젝트가 안 보일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 평소에 했던 느낌대로 다시 임포트해서 압축 파일 방금 다운로드한 거 L4G 2023 고르시면 L4G 2023이라는 프로젝트에 대해 정상적으로 체크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밑에 루트라고 적혀 있는 친구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무튼 얘 체크되나 잘 확인하고 엔터키를 쳐서 피니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약간 패치를 해둔 최신 버전의 L4G 자바 프로젝트를 여러분의 이클립스 임포트를 성공적으로 한 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오늘 도움이 필요하다. 자, 지금 어떤 친구들은 지금 임포트는 잘 됐는데 이렇게 느낌표가 떠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요거는 자, 요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우리 L4G 프로젝트가 이거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그때 같이 임포트했던 이 친구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얘가 닫혀 있다면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그러면 느낌표가 아마도 사라질 겁니다. 그래요. 자, 또 도움이 필요하다 있습니까? 시간도 필요하다. 특별히 없으시면 일단 설명은 이어서 진행할게요. 자, 그래서 파일이 많아요. 제가 이걸 다 세봤거든요. 파일은 총 32개가 들어있고요. 현재 총 1560줄짜리 프로젝트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제 한 명 한 명 점 자바 파일 만들어서 제출하면 그거를 다 모으면 아마 제 예상은 5만 줄 가까이 되는 자바 프로그램이 완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저 파일들을 다 구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건 요 막 쌀가마니 같이 생긴 것들이 있잖아요. 쟤네들을 자바 동네에서는 일단 패키지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디폴트 패키지 적혀 있었고 밑에 L4G 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L4G 점 custom players 열어보시면 player underscore your name here 라는 이름의 점 자바 파일이 있습니다. 그 친구를 일단 열어봅시다. 자, L4G 2023 여시고 src 폴더 보시면 쌀가마니가 6개가 있는 것 같아요. custom players 누르면 이 친구가 튀어나올 거예요. 얘를 골라주세요. 보시면 일단 to do 해가지고 1, 2, 3, 4, 5 해가지고 지금 적혀 있는데,
요것들 이따가 같이 확인하면서 간단한 새로운 플레이어를 어떻게 만드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L4G 프로젝트에서 궁극적으로 뭘 해야 되냐? 내 코드를 뭘 짜면 되는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이제 게임 컨셉이라든가 그런 문서들 있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 예정이잖아요. 자, 여러분 각각의 상태별 내가 이번 턴에 만약에 생존자였다면 상하 좌우 중에 어디로 움직일 거냐? 시체면 어떻게 앉아 있을 거냐? 감염체면 가만히 있는 걸 포함해서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다음에 쿨다운 다 찬 이제 곧 배치를 할 예정인 영혼 같은 경우는 내가 몇 컴마 몇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냐와 같은 의사결정을 수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각각의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한 각각의 5가지 메소드 정의가 적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열어놓은 .java 파일에는요. 그래서 생존자, 이동, 시체, 대기 등등 영어로긴 하지만 스크롤을 조금 내려보시면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영혼이 이제 영혼 대기랑 영혼 배치 2가지 버전이 마련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괄호 안에 여러분이 원하는 선언들, 정의들, 문장들 적어가면서 내 캐릭터는 생존자일 때 이렇게 움직일 거야 하고 여러분의 플레이어가 여러분의 생각에 맞게 행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내용물을 채워주시는 게 궁극적인 프로그래밍 목표입니다. 지금은 별거 안 적혀 있으니까 조금 이따 간단하게 채워보도록 할게요. 긴 한데 오늘은 일단 매우 단출한 버전의 매우 직관적인 야생 그대로의 플레이어를 2가지 버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버전 만들고 그걸 갖고 어떻게 테스트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잠깐 기다렸다가 2번째 버전 이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버전이에요. 플레이어 이름은 외길 인생이라고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무조건 0,0에서 부활할 거예요. 그 다음에 무조건 내가 생존자든 감염체든 무조건 오른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내 0,0에 있었다면 0,1로 이동할 거예요. 등등등 항상 오른쪽 갈게요 하다가 가장 오른쪽 칸에서 오른쪽으로 갈래요 하면 강의실을 나가는 선택을 한 셈이잖아요. 그때 이제 붙잡혀갖고 10턴의 페널티를 먹게 될 겁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10턴 뒤에 다시 또 0,0에서 부활해서 이 짓을 계속 반복할 거예요. 이게 과연 몇 점이나 나오나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첫 번째 목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저랑 같이 시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요거 파일 다 여셨습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투두 넘버 1부터 봅시다. 자, 지금은 여기 쌀가마니 안에 이 패키지 안에 파일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제 4월 25일 밤이 되면 여기에 81개의 .java 파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자신의 개성을 뽐내기 위한 적절한 형식 이름, 적절한 클래스 이름이 되도록 요 플레이어 유어네임 히어 대신에 다른 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단축키를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요 마우스 같은 거 해갖고 요 이름에 커서를 갖다 댄 다음에 Alt, Shift, R을 한번 눌러보세요. 자, 맥 쓰는 친구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클릭한 다음에 리팩터 한 다음에 rename을 눌러주시면 아마 비슷한 게 튀어나올 겁니다. 윈도우 쓰는 친구들은 Alt, Shift, R 누르시면 잠깐만 미안해요 여러분 방금 건 잊어주세요. 그냥 우리도 맥쟁이가 되도록 합시다. 하시면 여기에 박스를 쳐줄 거예요. 이 이름에.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이 되도록 뭐 한글 이름도 가능은 합니다. 띄어쓰기는 안 되긴 하지만요. 그래서 플레이어 언더스코어 뭐 지금 외길 인생이잖아요. 영어로 뭡니까? 외길 인생이 원 레인 인생이니까 라이프 같은 느낌이 되겠네요. 자신의 개성을 뽐내는 적절한 이름으로 바꾸고 엔터를 치시면 원래 여기서 지금 정한 이름을 사용하는 모든 국면 내지는 요 .java 파일 자체의 이름을 한꺼번에 바꿔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편하게 이 전체 프로젝트 안에서 이 이름에 대해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 일단 첫 번째가 끝나요. 자, 지금은 외길 인생인데 여러분 오늘 밤부터는 여러분만의 새로운 클래스 이름 정해서 스타트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시니까 이렇게 해두고 끝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만의 각자 개성을 뽐내는 점 자바 파일 81개가 최종적으로 들어있게 될 겁니다. 이름이 겹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겹치면 제가 연락을 해서 서로 대결을 하든 해서 진 쪽이 바꾸도록 조율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뭔가 좀 요상한 키워드, 슈퍼라는 키워드 적혀 있고 뭔가가 적혀 있긴 한데 뭐 이거는 크게 지금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요 이름 느낌표라 적혀 있는 자리에다가 여러분이 외길 인생 같은 느낌으로 리터럴 하나 적어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적어두는 이름이 이제 우리가 우리 사전답사 할 때도 이름 해가지고 튀어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뭐 시체 폭탄 몇 번 이런 식으로 있었잖아요. 여기 적어두는 요 내용이 그렇게 나중에 출력하거나 할 때 이 플레이어는 누굽니다 라고 보여주는 플레이어의 이름, 게임상에서의 이름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한글 쓰셔도 되고 중간 띄어쓰기 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지금 트리거 언더스코어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요 지금 일단 non-static field인 것 같아요. 파랑색의 이탈릭이 아니니까요. 요런 이름들 마우스 갖다 대시면 제가 미리 한국말로 설명을 적어 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게 될 거의 대부분의 이름들의 주석을 달아놨으니까 코드 짤 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 있는 는수식은 우리 직접 감염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규칙. 여러분의 플레이어가 직접 감염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를 정하는 곳이에요. 근데 어차피 이 외길 인생 플레이어는 9턴째 강의실을 나갈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뭘 정하시든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만의 플레이어 작성할 때는 여기서 직접 감염 받고 싶다라면 true로 해두고 그렇지 않다면 false 해둔 상태로 나머지 인생을 사시면 깔끔하게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두고 조금 스크롤을 내려봅시다. 오늘 빨리 끝내기 위해서 간단한 버전을 준비해 왔어요. 자, 밑에 보시면 뭐 이 골뱅이, 오버라이드니 뭐 이런 거 복잡한 거 적혀 있긴 한데 아무튼 메서드 정의가 총 5개가 적혀 있을 거예요. 생존자 무브 등등등. 현재 우리 목표는 이 외길 인생 플레이어는 만약에 이 플레이어가 생존자였다라면 그 턴에 이 메서드가 호출될 겁니다. 강의실이 여러분의 생존자 무브를 호출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나는 이번에 오른쪽으로 갈래요 와 같은 방향에 해당하는 값을 리턴하는 게 목표가 됩니다. 자, 우리는 내가 만약에 어떤 턴의 생존자였다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이 외길 인생은 그럴 거예요. 왜냐? 그게 외길 인생이니까요. 따라서 여기는 사실은 리턴문 하나로 끝이 납니다. 지금은 지우면 나중에 귀찮아질 테니까 리졸트 한 다음에 는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보시면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여러분이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고르고 싶다라면 라이트를 고르고 엔터를 치면 디렉션 코드 소속 라이트 같은 느낌으로 수식을 완성을 해줍니다. 1세미콜론 찍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리졸트에다가 방향에 해당하는 코드를 담을 거예요. 거기다가 오른쪽이라고 담을 거고 거기 담겨있는 값을 리턴할 겁니다. 따라서 얘는 오른쪽이라고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조건 왼쪽으로 가는 외길 인생을 타고 싶다. 여기다 레프트라고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생존자 무브는 끝나요. 그 다음에 시체 상태에서는 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적어도 돼요. 그 다음에 감염체일 때는 어떻게 이동할 거냐? 여기도 위에 있는 거 복붙하면 간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한 번 더 적으면 되겠죠? 리졸트는 오른쪽으로 가겠소 라고 마음속으로 정하고 그 값을 리턴해 주시도록. 자, 여러분 요거 작성할 동안 이 살짝 보시면 총 5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아래로 내려가겠다, 올라가겠다, 그 다음에 여기 stay라고 적혀 있는 게 있잖아요. 요게 이제 감염체 같은 경우는 뭐 시체를 계속 뜯어 먹겠다, 아니면 정화 기도를 시작하겠다와 같은 느낌의 가만히 있는다를 의미하게 됩니다. 아무튼 요 외길 인생은 감염체일 때도 무조건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작성하면 끝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영혼 상태에서 대기할 때 뭐 할 거냐? 지금은 대기할 때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집어넣고 그냥 내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영혼 상태에서 이제 배치를 어디다가 할 거냐? 자, 배치는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숫자를 2개를 리턴해야 되는 거잖아요. 몇 컴마 몇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포인트라는 형식을 제가 미리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X값, Y값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 귀찮을 수 있어서 제가 미리 로컬 이름 2개 해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포인트 인스턴스를 만들어 갖고 바로 리턴하도록 전반적인 데이터 흐름을 구성해 놨어요. 따라서 여러분은 여기서는 자, 그래서 나는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에서 부활할 예정이다. -1 대신에 0을 적어주시면 현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0,0에 해당하는 포인트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리턴할 거예요. 우리의 외길 인생은 항상 0,0에서 부활할 거니까 이렇게만 적어두시면 목표 달성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제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엘포즈 프로젝트는 여기서 오시마이입니다. 진짜 이렇게 내는 사람 있을까 근데? 자, 별거 없죠? 여러분 되게 걱정했잖아요. 요 엘포즈 이거 되게 복잡해 보이던데 규칙이 뭐 누가 죽이고 뭐 3턴 뒤에 부활하네 이러고 앉았는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런 거 1도 신경 안 쓰고 내 갈 길 가면 됩니다. 개샹마이 하셔도 돼요. 심지어 그래도 점수가 나옵니다. 이 게임은. 누군가 와서 나한테 꼬라박아서 내 처치 점수 올려줄 거예요. 이렇게 해자인 게임이 없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 외길 인생 컨셉을 지키기 위한 코드 작성이 완벽히 끝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자, 테스트는 요 맨날 있었던 그 쌀가마니 열어보시면 늘 있던 program.java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봤었던 코드 그대로 적혀 있어요. 사실 좀 고치긴 했는데 지금 보시면 자, 늘 있었던 main 메소드 정의 있죠. 밑에 보시면 좀 긴 주석 있고 모드는 5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이 모드는 5라고 적혀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F10을 누르시면 사전 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조상으로는. 근데 얘가 5가 아닌 예를 들어 0이라고 적고 컨트롤 F11을 눌러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컨트롤 F10을 누르시면 그때 봤었던 그 여러분은 못생겼다고 말했던 GUI 창이 아니라 콘솔 탭에서 게임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0턴, 지금 CIN 누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자, 여러분의 외길 인생은 0,0에서 부활하겠다를 골랐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건 유효한 의사결정이라 0,0의 부활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외길 인생은 생존자 상태고 체력은 0이고 신경 안 써도 되고 현재 저표는 0,0이에요. 현재 점수는 최대 1턴 살았음에 해당하는 1점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턴 한 턴 엔터키를 쳐가면서 여러분이 진행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외길 인생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몇몇 친구들이 내 근처에서 지금 부활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두 번째 턴에 부활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의사결정을 생존자로서 오른쪽으로 가겠다라고 골랐대요. 그래서 얘는 유효하단 말이에요. 지금 0,0 맨 왼쪽 위에 있으니까요. 따라서 그게 행동이 돼서 0,1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1턴째가 끝났을 때 나는 0,1에 있어요. 그 다음 최대 생존 2턴째 최대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키를 좀 치시면 3, 4, 5, 6, 7, 8까지 가고 한 번 더 해서 9까지 가면 이제 나는 이 강의실의 오른쪽 끝에 서 있게 됩니다. 9턴 걸려서 간신히 지금 국토대장정을 했어요. 여기서 엔터키를 한 번 더 치시면 나는 그죠? 죽어요. 그래서 0턴째 잡혀가가지고 난 하늘에 있게 됩니다. 영혼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계속 페널티를 먹고 다시 부활하고 등등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거 구경하기 쉽지 않겠죠? 일단 모드를 1로 뒀을 때랑 0으로 뒀을 때는 이렇게 콘솔 탭을 써서 여러분 플레이어 현재 시야 정보, 그 다음에 의사결정 뭐 했나, 점수 뭐 받았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보기 좀 그렇다. 나 좀 더 그래피컬하게 놀고 싶다라면 모드를 3으로 두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세요. 모드를 3으로 두면
테스트용 프리젠터 해가지고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엔터키를 치면 외길 인생 0턴째, 1턴째, 2턴째, 3턴째, 4턴째 그때 봤던 사전 답사할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 캐릭터가 엔터키를 칠 때마다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엔터키 좀 치면 이 오른쪽으로 가다가 더 가면 안 되는데 더 가서 죽습니다. 그래서 엔터키 계속 치면 부활하고 가다가 죽고 부활하고 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엔터키 120번 치기 너무 힘들다라면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시면 최종 결과까지 121턴까지 자동으로 진행해서 결과는 콘솔 탭에 누적을 시켜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방금 전 게임은 일단 게임 번호는 이렇게 이상한 숫자고 그래서 내가 발견을 251번이나 했고 했지만 아무튼 71등을 했어요. 70점입니다. 여러분 자기 손으로 해서 70점 안 나온 친구들도 있잖아요. 얘가 여러분보다 점수가 더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한 번 운이 좋아서 70점 받은 거냐 확인해보고 싶다면 다시 엔터 치고 다시 백스페이스 하면 되겠죠. 운이 좋아 이번에는 꼴등이 맞아요. 26점을 땄습니다. 물론 여러분 컴퓨터에서는 당연히 결과가 다르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게임 번호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막 한 번 한 번 실행하면 아니 이게 지금 운이 좋아서 잘 나온 건지 아니면 실력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드를 2로 두고 엔터를 치면 이번에는 한 판을 하는 게 아니라 1000판을 돌립니다. 임의의 게임 1000개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1000판을 돌려서 이게 그 합산한 점수가 튀어나옵니다. 외길 인생은 1등 대비 11만 점 덜 점수를 땄고 6만 점이에요. 66,864점입니다. 봇들은 지금 1000판 돌려서 지금 18만 점 나왔다는 건 평균 180점을 땄다는 거죠. 얘는 지금. 다음에 1등은 누굴까요? 그래서 183점, 180점대가 지금 1등 위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 외길 인생은 그거의 3분의 1 정도 되는 점수를 지금 땄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마이 크리티컬 게임 넘버라 그래가지고 이상한 마법의 숫자를 하나를 보여줄 거예요. 물론 이 숫자는 여러분 모니터에 있는 거랑 제 거랑 다를 수 있습니다. 얘를 복사를 해주세요. 한 다음에 지금 보시면 우리 막 모드 바꿨잖아요. 조금 아래로 내려보시면 게임 넘버는 -1L 해가지고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1 대신에 내가 방금 마이 크리티컬 넘버랍시고 1000판 돌렸을 때 튀어나왔던 그 숫자를 대신 적어주세요. 근데 여기서 빨간 줄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요 게임 넘버가 그냥 인트 형식이 아니라 그보다 좀 더 큰 롱 형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뒤에다가 접미사 L을 붙여주시면 얘가 계산하면 롱 형식 값이 나오는 롱 리터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 말하는 크리티컬은 1000판 했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게임 번호가 몇 번이냐를 우리한테 알려준 거예요. 임의의 번호 1000개를 뽑아갖고 돌렸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던 판은 게임 넘버를 이걸로 지정했을 때의 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게임 넘버를 직접 지정해서 모드를 다시 3으로 바꾸고 실행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그 화면에서 GUI 화면에서 여러분 그 총 쏘는 게임 보면 최고의 플레이 해가지고 마지막에 보여주잖아요. 그것처럼 내 플레이어가 가장 빛났던 121턴을 리플레이를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실행해 볼까요? 자, 당연히 여러분 결과랑 제 결과는 다를 수 있어요. 제 외길 인생은 무조건 0,0이고요. 이번엔 무조건 페널티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부활했고요. 여기서 죽고 오우 오래 사는데? 사는데 여기서 죽네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짓을 했는데 동시에 22명을 치유를 했대요. 발견은 257번을 했고요. 보니까 지금 이러면 이제 발견 점수를 오지게 먹고 있는 거잖아요.
주변에 있는 생존자한테 감염체 요만큼 지금 있는 거를 다 알려주는 거니까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살았어요. 지금 옆에 생존자가 마침 또 있어요. 그래서 발견 점수가 지금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살았고 살고 이번엔 점수 못 얻겠네요. 생존자로 이번 생에는 마감하네요. 이번에는 감염체 있는데 떨어졌어요. 아직까지 킬은 한 번도 못 올렸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179점을 따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최선이었나 봐요. 천판 중에 딱 한 번은 179점을 따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봇 중에 제일 잘하는 애가 평균 180점 따는 애거든요. 얘는 천판 중에 한 번은 그래도 걔랑 근접한 점수를 따본 적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요 동시 처치 요 부문은 100점을 땄습니다. 지금 1등을 했어요. 나머지에서 79점을 땄고요. 와 같이 진행해 보실 수 있고 여기서 한 번 더 엔터를 치시면 동일한 게임 번호로 한 판을 다시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제가 한 5판 정도 해볼게요. 보시면 자 L4G 게임은 여러분 학점에 들어가는 게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요 게임 번호를 똑같은 걸 쓰면 무조건 결과가 똑같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의 플레이어를 짜야 됩니다. 막 랜덤 그런 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시간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조건만 잘 지켜주시면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고 지금 그지같이 짰는데도 여러분 손으로 한 것보다 더 높은 점수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 정도까지 하면 이제 테스트하는 방법까지 설명이 끝이 납니다.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코드 작성하셔도 돼요. 이 게임 안에서는 여러분 자살이라든가 아니면은 오류를 낸다든가 하는 것도 다 컨텐츠입니다. 그런 거 한다고 점수를 까거나 하진 않아요. 그냥 단순히 10턴 동안 페널티로 잡혀갈 뿐입니다. 요 외길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제출 가능한 플레이어로서 어엿하게 지금 심지어 179점까지 따고 있는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여러분 노트북에서는 얘가 막 320점 딴 적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상대적으로 운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지금. 아무튼 자 그렇게 해서 작성하신 다음에 나 지금 현재 버전 내 플레이어가 지금 뭐 잘하고 있나 궁금하다 하면 얼마든지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게임 번호 새로 뽑아서 그때그때 새로 뽑아서 하고 싶다. 아까 그 게임 넘버 는 한 다음에 -1L 적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면 그렇게 한 판 한 판 했을 때 희비가 엇갈릴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아무리 잘 짜도 가끔은 10점 따고 그럴 겁니다. 이 게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보편적으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나 확인하고 싶을 땐 그 모드를 2로 둬서 천판을 한번 돌려보고 천판 결과 보고 평균은 뭐 60점대구만 하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천판 정도면 아마 총점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올 겁니다. 봇들이랑 싸울 때는요. 아무튼 그렇게 테스트해 가면서 좀 마음에 안 든다라면 오른쪽이 아니라 아래로 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코드를 고쳐가면서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때는 그 게임 넘버 적용 안 해요. 무조건 임의의 숫자 1000개를 씁니다. 그래서 똑같은 천판 돌리는 거는 할 수는 있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천판이면 점수 대동소이하게 나옵니다. 여관에서는. 자, 일단은 진행할게요. 퇴근을 위해. 그래서 지금 그 플레이어 your name here .java에는 to-do 태그가 5개가 붙어 있어요. 우리 지금 대충 1, 2, 3번까지 같이 진행해 봤어요. 거기까지만 하시면 사실은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럼 이제 생존자 이동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0턴째부터 잡혀가고 모든 턴에 항상 잡혀갈 거예요. 그래서 항상 0점이 나오는 플레이어가 돼버립니다. 외길 인생보다 더 심한 플레이어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짜 제출하면 망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5개 메서드 내용물을 여러분의 전략에 맞게 내지는 취향에 맞게 구성해 가면서 나만의 무빙을, 나만의 부활 전략을 적용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개의 메서드 우리 같이 구경해 봤었고, 지금 대기, 스테이 두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시치 상태일 때 시야는 없어요. 근데 내 등을 누가 밟고 있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를 죽인 감염체가 누구였냐, 걔 이름 기억해 뒀다가 다음번에 걔한테 복수해야지와 같은 마음을 먹고 싶다. 시체 상태로 대기하는 타이밍에 나를 누가 밟고 있나 확인해서 걔를 담아뒀다가 나중에 복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용도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런 대기 상태에서 여러분이 어떤 문장을 실행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의 점수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지만 아무튼 가능은 합니다. 영혼 상태에서도 비슷하죠. 자, 지금 영혼 상태면 하늘 위에 떠 있는 거고 모든 칸을 다 볼 수 있어요. 보면서 이제 누가 지금 잘 죽이는 애인가, 누가 지금 감염체 위에 자꾸 부활하려고 하는 친구인가와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전 답사 자기 손으로도 잘 안 하긴 했지만 어차피 코드로 짜서 하는 거면 가능은 해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여러분의 다음번 인생에, 여러분의 이번 게임 전략에 활용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거가 아닌 생존자 감염체 이동이랑 그다음에 영혼 부활하는 거는 규칙이 있었죠. 생존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든가 등등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 규칙에 맞는 적절한 값을 리턴을 해야 돼요. 그렇게 적절한 값을 리턴한다면 리턴 결과가 유효한 의사결정으로 간주돼서 실제 여러분 캐릭터, 여러분 플레이어를 이동을 시키거나 여러분 플레이어를 생존자 상태로 그 위치에 옮겨줄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드 값 등등을 여러분 프로그램.자바에서 바꿔보실 수 있습니다. 0 또는 1로 지정하면 콘솔 탭에서 엔터키 쳐가면서 각종 정보 출력되는 거, 글자로 출력되는 거 확인하면서 매턴을 진행할 수 있어요. 모드 값을 2로 지정하면 임의의 첨판을 돌려서 내가 가장 빛났던 때가 언제인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드 값을 3으로 하면 GUI 통해서 임의의 게임 번호 내지는 여러분이 정한 게임 번호에 대한 한 판을 차근차근 구경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게임 규칙 잘 기억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일단 오려왔어요. 게임 규칙이에요. 자, 강의실은 매 턴마다 여러분의 플레이어 형식 인스턴스를 붙였고 그 5가지 메서드들 중에 하나 또는 2개를 호출할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그 리턴 값을 들고 가서 여러분 플레이어의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적용을 할 거예요. 물론 이제 그때 유효하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페널티를 받게 되겠지만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존자 상태로 0턴을 끝냈었다. 그러면 1턴째에는 여러분 .java 파일에 적어둔 서바이버 무브 메서드를 호출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매 턴마다 그 5개 메서드 중에 하나만 호출할 거예요. 근데 유일한 예외가 이번 턴에 내가 배치를 할 예정인 영혼이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영혼 대기를 먼저 호출하고 그 내용물 실행이 끝나면 영혼 배치를 호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둘은 시점이 달라요. 영혼 대기 호출 받았을 때는 직전 턴에 누가 죽었었네, 살았었네를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영혼 배치 받을 때는 이번 턴에 누가 어디로 이동했나, 이동 결과에 해당하는 위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유효한 의사결정, 유효한 리턴 값은 실제 행동이 돼서 여러분의 캐릭터의 위치를 변경하는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그렇게 각자 열심히 이동하고 누가 누굴 죽이고 누가 굶어 죽고 정화기도 성공하네 실패하네 등등의 각종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 외길 인생 친구, 외길 인생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시절에는 이제 배고픈 감염체를 먹여준다거나 아니면 죽고 싶은 생존자를 물어 죽인다든가 시체를 한번 슬쩍 맛만 보고 지나간다든가 와 같은 상호작용을 열심히 수행해서 각각에 대해서 점수를 따서 가끔 잘 나오는 경우에는 100점 넘는 점수도 지금 받았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막 규칙 엄청 어려워 보였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결국은 이번에 리턴 뭐 할 거냐 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 81개를 열심히 모아갖고 강의실에 적용함으로써 이 일종의 하나의 생태계가 살아 숨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의사결정이 유효하지 않으면 영혼이 됩니다. 생존자가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강의실을 뚫고 나간다는 선택을 하거나 내 영혼인데 마이너스 1,1에서 부활한다 이런 식으로 고르면 영혼 페널티를 받게 돼요. 또는 이제 지금 여기서 직접 해본 건 아니지만 그 우리 막 빨간색 오류 메시지 막 뜬 적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오류를 발생시키면 원래대로라면 엘포지 프로그램이 중단돼야 돼요. 강제 종료가 돼야 됩니다. 근데 칼같이 그걸 막아놨어요.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대신, 프로그램이 파괴되는 대신에 여러분의 육체를 파괴할 겁니다. 붙잡아서 10턴 동안 영혼 상태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이런 영혼 상태에서는 어떤 점수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의 일단 당면 목표는, 새로운 전략을 적용할 때의 기본적인 목표는 내가 잘못된 의사결정, 리턴을 이상하게 하거나 오류를 내거나 해서 영혼 상태가 되는 걸 최대한 막는 거를 선발적인 목표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대충 시작하는 방법이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실 분들 지금부터 가셔도 됩니다. 자, 방금 만들었던 외길 인생 플레이어는 이게 0턴째인지 120턴째인지 또는 내 옆에 감염체가 있냐 없냐, 내가 지금 감염체냐 생존자냐, 이딴 거 1도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오른쪽으로 간다만 의사결정을 수행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플레이어가 몇 턴 동안 얻을 수 있는 정보들, 뭐 턴 정보, 나 자신에 대한 정보, 내 시야 범위에 있는 타인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일절 신경 쓰지 않아요. 그 어떤 데이터도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장 간단한 버전으로 지금 완성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따라서 여기서 조금 더 스마트하게, 예를 들면 맨 오른쪽에 있는데 오른쪽으로 나가면 10턴을 날려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맨 오른쪽에 있을 때만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가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와 같은 인간의 이기심이 거기서 샘솟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전보다 조금 더 스마트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가적인 데이터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획득해서 의사결정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코드를 구성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한 2분 정도 기다렸다가 갈 사람들 가시고 남은 친구들끼리 남은 내용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아, 잠깐만. 여기서 쉬면 안 되는 거였어. 이 뒤에 내용도 했어야 되는데. 뭐 영상 보겠죠? 응. 원래 방금 전 거기서 끝내면 안 되는 거였어요. 미안해요. 여러분한테 미안할 건 없구나. 아무튼 영상에 남겨두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가 지금 이게 내가 진짜 원하던 거였다. 난 진짜 현실 생에도 외길 인생으로 좀 살고 있다. 이대로 제출할 거다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제출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목표는 이전까지 우리는 임포트를 했었어요. 제 이클립스에 있는 프로젝트를 제가 .zip 파일로 만들어 둔 걸 업로드해 두면 여러분이 그걸 다운로드해서 여러분의 이클립스에 임포트를 했었습니다. 그 반대 방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출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이클립스에 있는 거를 익스포트를 해서 .zip 파일로 만들어서 올려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임포트를 해서 여러분 플레이어 코드를 가져올 거예요. 그 방법을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역순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구경만 하셔도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포지 2023 프로젝트 있잖아요. 얘를 우클릭하시면 임포트 말고 익스포트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누르시면 여기서는 조금 달라요. 이제 일반적인 익스포트 방법 중에 아카이브 파일을 골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zip 파일로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카이브 파일 고르시고 이제 엘포지 2023 프로젝트에 잘 체크되어 있나? 이 전체가 잘 체크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그래서 찾아보기 해서 어디다가 얘를 압축 파일을 갖다 놓을 거냐, 웹에 적당히 이름 적고 저장하시면 이 폴더에 여기다가 저장할 예정이다 라고 지정까지 잘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냥 대놓고 엔터키 치시면 익스포트가 끝이 나요. 그래서 이클립스에서는 변화가 잘 안 보이는데 이제 바탕화면 보시면 제가 방금 정한 이름의 .zip 파일이 생겨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LMS에 게시를 해주시면 제 이클립스에 임포트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얘 더블 클릭하면 우리 봤던 그런 느낌의 폴더를 이렇게 해서 src 폴더에 엘포지에 등등등 해서 방금 만들었던 그 외길 인생 .java가 잘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하면 좀 귀찮으니까 이 프로젝트 째로 익스포트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알아서 꺼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좋아요. 그래서 마감은 다음 주 화요일 밤까지로 지금 해둘게요. 아직 LMS에 제출 페이지는 안 올렸는데 얼른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강생 친구들, 외부 용병 말고 수강생 친구들은 중간고사 당일날 종이 보고서를 들고 와서 제출하셔야 돼요. 요거 요전 A-1 슬라이드에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대충 스킵만 했는데 이번에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그래서 그 보고서에는 한 장 이상의 표지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만든 플레이어에 대한 한국말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요거를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서 전략을 짜면 머리 아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모논 종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한자 공부하는 거라든가 등등 같은 거 쓰던가 해서 요렇게 동그라미 그려놓고 네모 그려놓은 다음에 요럴 때 내 생존자가 어디로 이동할 거다와 같은 간단한 스케치를 하면서 진행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스케치를 해둔 게 있다면 걔를 그대로 스테이플러로 찍어서 동봉을 하든가 아니면 폰카로 찍어서 A4로 다시 인쇄해서 사본을 제출하시든가 등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연필로 스케치한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메모장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내용 적었었다, 노트에 썼다. 그러면 그 내용 적당히 파일에다 집어넣고 인쇄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뒤에다가는 이제 요 시점, 중간고사 당일은 이미 코드는 낸 시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드는 25일 화요일까지고 중간고사 당일은 26일 수요일입니다. 현재상으로. 그래서 그렇게 코드 낸 이후에 살짝 느낀 점을 종이 보고서 맨 뒤에다가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돼요. 당일날 그 종이 보고서 내고 이제 여러분 앞에서 시험 볼 거잖아요. 제 문제지 나눠드리면 그러면 저는 이제 앞에다가 요 슬라이드 이클립스 켜놓고 10만 판을 여러분 시험 보는 그 현장에서 돌릴 겁니다. 그리고 그 10만 판 결과를 갖고 시상까지 할 거예요. 그날 국밥 쿠폰을 드릴 겁니다. 등등등 일 거예요. 자, 그래서 L4G 300점 만점짜리 과제죠, 우리. 그래서 기한 점수랑 평점 점수랑 보고서 점수 이렇게 세 부문으로 각각 100점씩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한 점수는 여러분 그 프로젝트 익스포트에서 LMS에 제출하는 걸 갖고 매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출 안 하면 여러분은 L4G 게임에 참여할 수 없고 대신에 보시 여러분 자리를 채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좀 비인도적이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길 인생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만의 플레이어를 제출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한 안에 25일 밤 안에 제가 임포트해서 열어봤을 때 오류가 나지 않는 빨간 줄 안 그어지는 점 잡아 파일 이렇게 잘해서 제출했다면 100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0점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한 안에 내시기만 하면 300점 중에 100점을 따시는 거예요. 그만큼 중간고사를 더 잘 봐야겠죠. 아무튼 간에 자 그건 그거고 우리 10만 판 돌려서 나오는 그 점수를 가지고 매기는 평점은 100점만큼을 반영하겠습니다. 3분의 1만큼 반영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만 판이니까 4천만 점 만점인 거잖아요. 4천만 점 만점에 우리 중에 1등이 1800만 점 만점이다. 그럼 일단 그 친구는 여기에 100점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등이 1800만 점인데 내가 900만 점을 땄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50점을 가져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정비례해서 집어넣도록 할게요. 다음 마지막 보고서 점수 100점은 이런 기준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장 이상의 표지가 여러분 보고서에 있는 경우에 20점. 그 다음에 플레이어 설명 같은 경우는 40점으로 두고 얘는 조금 제가 점수를 차등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적진 마시고요. 적당히 나는 생존자일 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동할 겁니다. 등등등 해가지고 짤막하게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40점 받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우리 노트 내지는 스케치 연필로 하셨든 워드 프로세서를 쓰셨든 그런 것들을 한 장 이상 포함을 시키시면 20점을 가져가십니다. 그 다음에 맨 뒤에다가 느낀 점 한 글자 이상을 적으신 경우에는 추가로 20점을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합이 100점이에요. 그래서 보고서 표지를 넣고 노트 하나 붙여놓고 느낀 점 한 글자 적으시면 60점을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코드 기한 안에 내시면 100점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남은 140점이 여러분의 실력으로 결정되는 점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부문을 나눠 놨으니까 여러분 보고서 제출하실 때 가급적이면 뭐 표지에다가 본문을 다 몰아 적던가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플레이어 설명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적었던 스케치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 눈으로 봤을 때 구분할 수 있게 서로 다른 페이지에 담거나 등등을 써서 또는 뭐 문단을 나눈다든가
뭐 우리 참조 문서들처럼 단원 굵은 글씨로 해서 집어넣는다는 거 하는 식으로 구분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상 방법을 그 다음에 또 소개를 할게요. 아까 모드 2를 했을 때, 천판 돌렸을 때, 이거는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한번 돌려볼게요. 천판 돌리면 결과가 꽤 길게 나옵니다.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일단 우리 실제 학점에 들어가는 건 6가지 평가 기준이 있었죠. 생존자 2가지, 시체 2가지, 감염체 2가지. 그거는 요전 문서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오늘은 생략을 할게요. 일단 그렇게 6가지 부문이 있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생존자 맥스 부문 베스트 점수랑 크리티컬 점수 같은 느낌으로 2가지로 나눠서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얘가 무슨 의미냐? 자, 생존자 맥스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베스트가 붙어 있다면, 그러니까 어떤 게임에서는 최대 9턴 살고, 어떤 게임에서는 최대 뭐 20턴 살고 등등 그런 기록들을 다 누적시킨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크리티컬은 1000판 중에 한 판은 내가 연속 30턴까지 살아본 거예요. 시체도 비슷해요. 여기도 동시에 한 게임에 동시에 34명까지 치유해 본 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40명까지 치유해 본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총 74,000포인트만큼 치유를 해줬고 한 게임에 최대 465포인트만큼 치유를 해본 적도 있는 겁니다. 와 같이 베스트 계열이랑 크리티컬 계열 이렇게 2가지를 1000판에 대해서 매길 수가 있어요. 물론 실제 게임에서는 10만 판을 할 거긴 한데 그거에 한 더해서 괜찮아요? 자, 생존자 발견 점수 1등 해가지고 3명한테 시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판 돌려서 발견을 가장 많이 한 사람한테 주고 10만 판 중에 딱 한 판 엄청 많이 발견해서 남들보다 압도할 만한 숫자만큼 발견한 친구가 있다면 그런 친구한테 크리티컬 생존자 해가지고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점수의 학점에는 안 들어가지만 우리 중간고사 당일에 우리 모든 친구들의 의견을 모아서 단 하나의 게임 번호를 정할 거예요. 그리고 그 게임 번호로 추가로 한 판을 돌릴 겁니다. 그 한 판에서 가장 많은 발견을 한 친구를 탑 계열로 해가지고 한 명을 더 시상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우리 웹 프로그래밍 친구들이랑 내일 하는 게임 만드는 수업 친구들이랑 시험을 따로 보잖아요. 따라서 요 탑 계열은 각각의 반에 대해서 한 명씩 매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탑 생존자는 우리 중에서 고를 거예요. 20만 판은 저쪽이나 여기나 똑같이 돌릴 거니까 여러분이 받을 수도 있고 옆반 친구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 판을 고를 거고 그렇게 진행하는 게 탑 계열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몇 장이에요? 6가지 부문에 부문별 3장이니까 여기서 부문별 4장이구나. 여기서 24장이 발행되는 거죠. 국밥 24그릇이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여기에 추가로 영혼 부문에 대해서도 2가지 항목을 재서 시상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유 부문이랑 파괴 부문 2가지를 시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혼 페널티, 그러니까 아까 우리 외길 인생 친구 자꾸 강의실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 강의실 나간 횟수를 잴 거예요. 그래서 10만 판 누적으로 가장 많이 강의실을 나간 플레이어랑 그 중에 딱 한 게임에서 가장 많이 나간 친구랑 그다음에 우리 모든 친구의 의견을 모아서 고른 딱 하나의 게임 번호로 돌렸을 때 강의실 가장 많이 나간 친구에서 여기에 대해서 넉 장.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빨간 글씨로 보통 출력되는 오류를 발생시킬 때마다 강의실 파괴하려는 시도라 그랬잖아요. 그때도 다 집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강의실 파괴를 가장 많이 수행하려고 했던 친구 4명한테 시상을 할 예정이에요. 물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배치 유예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걸 위해서 오류를 내거나 이상한 거 고르거나 한 거는 당연히 여기에 집계되지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몇 장이에요? 지금 8장이 추가되는 거죠. 32장입니다. 32만 원 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지갑에는 제 월급 얼마인지 아시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건데 아무튼 지금 대출혈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4천만 점 만점짜리 점수를 잰다 그랬잖아요. 그 4천만 점 만점짜리 점수가 가장 높은 친구, 그러니까 우리 과제 점수 그 평점 부문 100점을 딸 친구는 베스트 플레이어 오브 엘포지 2023 해가지고 쿠폰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10만 판 중에 딱 한 판 내가 400점을 따본 적 있다. 그런 친구들이 이제 요 크리티컬 계열. 그 다음에 우리 딱 하나 게임 번호 골랐을 때 하필이면 거기서 내가 1등 했다라면 탑 계열, 탑 플레이어 오브 엘포지 2023 쿠폰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상품을 뭘 해야 될지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밥 한 그릇은 아닌 그거보다 좀 더 비싼 거를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도 총 넉 장을 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얘네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거 외에도 이제 몇 가지 특별사항을 추가로 생각해서 마련해서 중간고사 당일날 들고 올 예정이니까 여러분 막 지금 보세요. 여러분 외길 인생을 제 시간에 내기만 하면 160점을 따실 수 있습니다. 300점 만점에. 그러니까 막 내가 어차피 1등은 잘하는 사람 할 것 같으니까 나는 좀 더 요상한 플레이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 적극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난 감염체 외길 인생 갈 거다. 아니면 영혼 외길 인생 갈 거다. 그래서 저는 국밥을 반드시 먹어야겠다.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여기서 쉬는 거였어. 이미 쉬었으니까. 자, 그래서 외길 인생은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여기보다 한 단계만 더 복잡한 플레이어를 저랑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번 플레이어 이름은 난 벽이 좋아입니다. 아까 외길 인생 친구가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니까 강의실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요 난 벽이 좋아라는 친구는 아까랑 똑같이 0,0에서 시작하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아까랑 똑같이. 근데 이 친구가 가장 오른쪽 위 칸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할 거예요. 병액공해서 이제 곧 나갈 예정이다라면 나가지 않고 이때부터는 왼쪽으로 가기 시작할 겁니다. 올라가기 시작해서 다시 0,0에 도달하는 거를 반복할 거예요. 보기는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직접 뭐 얼음땡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내가 직접 움직인다라면 이런 식으로 무빙할 수 있겠죠. 이걸 이제 자바 코드로 항상 생존자 이동, 항상 감염체 이동 메소드로 호출을 받는 입장에서 메터마다 그런 상황에서 어쩔 때는 오른쪽으로 가고 어쩔 때는 아래로 가고 어쩔 때는 왼쪽으로 가도록 우리가 메소드 정의 내용물을 구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면 강렬하게, 간편하게 달성할 수 있는지를 간단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가봅시다. 아이고, 앉으니까 좋구만. 자, 우리 외길 인생을 이제 난 벽이 좋아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귀찮으니까 요 이름 변경하는 건 그대로 둡시다. 그냥 얘는 이걸로 두고 다만 이제 플레이어 이름만 난 벽이 좋아. 뭐 여러분 평소 쓰는 이모티콘 맞게 뒤에다가 기호 같은 거 뭐 점점점이라든가 느낌표라든가 물음표라든가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직접 감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강의실을 나가진 않을 거기 때문에 직접 감염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잘 생각해서 트루 또는 펄스였다 적어두고 스타트 하시면 될 거예요. 저는 직접 감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인데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생존자일 때랑 감염체일 때랑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 상태가 생존자냐 감염체냐 전혀 상관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맞죠? 따라서 코드를 똑같은 코드를 양쪽에 짜는 게 아니라 자, 이건 여러분 지금 같이 해봅시다. 지금 60 몇 줄 요 감염체 무브 안쪽에 오른쪽으로 가겠어 라고 골라놓은 요 수식 자리에다가 이걸 지우고 대신에 서바이버 무브에 대한 호출식을 적어 둡시다. 네, 지금 동일한 데이터를 갖고 생존자 이동을 한다면 아마 이렇게 이동할 것 같다라고 리턴을 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감염체일 때도 생존자 이동이랑 동일한 결과를 리턴 값을 내겠다 같은 의미로 적은 셈이 됩니다. 이렇게 해두면 이제 생존자 이동을 어떻게 할 거냐만 잘 짜면 감염체일 때도 동일한 전략을 써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문제 두 개를 하나로 합친 다음에
다른 코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부활한다. 부활은 똑같이 0,0에서 배치를 할 거니까 똑같이 내비두시면 되고요. 남은 부분은 이제 생존자 무브만 고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항상 오른쪽으로 가요. 근데 내가 지금 원래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다라면 그러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자, 봅시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을 때 0,0에 있을 때는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0,1에 있을 때 오른쪽으로 가면 되고 그래서 0,7에 있을 때까지는 오른쪽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지금 맨 왼쪽이 0이고 이거 8이고 그 다음 칸이 9입니다. 그다음에 내가 0,8에 있게 되는 시점부터는 아래로 간다를 골라야 돼요. 맞죠? 언제까지? 내가 8,8에 있게 될 때까지. 그 다음에 8,8에 있을 때부터는 왼쪽으로 가야 되고 등등등 이렇게 4가지 경우의 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맞죠? 딱 내가 눈 감다가 딱 떴을 때 요 난 벽이 좋아 플레이어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거나 내려가고 있거나 왼쪽으로 가고 있거나 위로 가고 있거나 넷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그거에 착안해서 우리가 필드 하나, non-static 필드 하나 선언을 적어두고 필드 선언 하나를 적어두고 스타트를 하도록 할게요. 서바이버 무 위에다가 메소드 정의 위에다 적당히 엔터를 치고 인트 값 쓰면 되겠죠. 0, 1, 2, 3으로 구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나는 어디로 가면 좋을까를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Where should I go? 같은 느낌으로 잡아두도록 합시다. 그래서 파랑 주석으로 해서 여러분 자유롭게 이름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0이면 오른쪽, 1이면 아래, 2면 요 슬래시 별별 한 다음에 엔터 치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닿는 부분까지 완성해 줄 겁니다. 왼쪽, 3이면 오른쪽과 같이.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 중요한 숫자 하나를 담아놓고 그 값이 뭐냐에 따라 이번에 어디로 갈지를 결정할 거예요. 그러면 Where should I go를 가지고 우리가 요 생존자 이동 어떻게 할 거냐를 분기 구조를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3번 위쪽이 아니라 오른쪽인가요? 아 그러네요. 요 위죠. 위. 날카롭군요. 좋아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항상 는 라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값이 0이면 는 라이트하고 1이면 는 다운하고와 같이 는 수식을 계산하도록 분기 흐름을 집어넣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해서 이게 뭐야? 왜요? 한 다음에 자동 완성할 수 있겠죠. 는는 0이면 같은 느낌으로 할 수 있겠죠. 0이 맞으면 난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원래 적혀 있었던 그 수식문을 넣어두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0이 아니라 else if 해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겠죠. 해갖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요만큼을 집어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이면 라이트가 아니라 다운이 돼야겠죠. 요만큼을 복사하는 게 낫겠네요. 복사하고 복사하고 그래서 1이면 2면 3이면 그래서 다운, 레프트, 업 하면 돼요. 생존자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감염체일 때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이대로 가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뭐가 담겨 있냐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을 리턴할 거예요. 서바이버 무브 호출 당할 때마다요. 이러면 일단은 난 벽이 좋아 친구가 어쩔 때는 오른쪽으로 가고 어쩔 때는 아래로 갈 수 있게 만든 셈입니다. 그죠? 지금 상태에서 이걸 실행하면 외길 인생이랑 똑같은 플레이를 하게 될 거예요. 왜냐? Where should I go에는 항상 0이 담겨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오른쪽으로 갔는데 이번부터는 아래로 가야 된다. 이번부터는 왼쪽으로 가야 된다. 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저 Where should I go에 담겨 있는 값을 1로, 2로, 3으로 바꾸는 코드를 추가로 집어넣어 줘야 돼요. 다음 턴부터 내려갈 거니까
1 담아놓고 이번 턴 종료해야지와 같이 그런 코드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차근차근 해볼게요. 자, 일단 부활한 다음부터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되죠. 왜냐? 부활은 항상 0,0에서 할 거니까요. 따라서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스타트 해봅시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부활하는 곳이 여기란 말이에요. 부활할 때마다 where should I go는 0으로 오른쪽으로 가기 시작하겠다와 같이 적는 게 가능할 겁니다. 괜찮아요? 나 이제 0,0에서 부활할 거야 라고 리턴할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러면 진짜로 난 다음 턴에 0,0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난 아마도 생존자거나 뭐 시체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때부터 나는 오른쪽으로 가기 시작해야 되는 게 맞죠? 그 사실을 기록을 해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할 때마다 오른쪽으로 쭉쭉쭉쭉 갈 거예요. 그 오른쪽으로 쭉쭉쭉쭉 가는 부분은 여기에 있죠. 여기서 이제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는데 다음번에는 내가 내려가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오른쪽으로 가면 무조건 다음 턴엔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정할 수도 있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벽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오른쪽으로 갔을 때 벽에 붙는다면 그때부터 다음 턴에는 아래로 가기 시작하겠다와 같이 분기 흐름을 구성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입구한 다음에 자동 완성하시고 여기서 이제 조건식을 적어야 돼요. 어떻게 적냐? 지금 내 위치가 내 좌표가 내가 서 있는 칸의 좌표가 오른쪽이면 어디예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가고 내가 여기에 있는 시점에 마지막으로 오른쪽 가고 다음부터 내려가겠다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 거니까 0,7이 되겠죠? 그래서 내 현재 위치가 0,7이면 주석은 저만 칠게요. 내가 0,7에 있다면 점점점과 같이 내가 0,7에 있을 때만 계산하면 true가 나오는 수식을 적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따 살펴볼 그 설명서에 적혀 있는데 이거는 따라 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강의실이 여러분 그 사전 답사하거나 할 때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그런 데이터들을 다 미리 담아놨어요. 그래서 my 정도까지 치고 대문자 I 정도까지 치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면 my info라는 필드가 하나가 적혀 있습니다. non-static 필드예요. 이 친구 누른 다음에 점 찍으시면 내 포지션이라는 필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엔 지금 포인트 하나가 담겨 있어요. 포인트 인스턴스가. 점 찍으면 요 뭐라 그래야 돼? 가로 좌표랑 세로 좌표랑 이렇게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로 좌표가 0이고 그리고 마인포 다시 하고 그다음에 포지션 다시 하고 칼럼이 7이면 과 같이 적는 게 가능합니다. 자동 완성해가면서 적으면 쉽게 적을 수 있을 거예요. 내 좌표에 이제 x, y로 치면 y 좌표가 0이고 x 좌표가 7이면 그래서 가로로 0번째 줄, 세로로 7번째 열에 있다면 그때만 나는 where should I go 다음 턴부터는 내려가야 되니까 1로 지정해 주거나 그렇죠. 더하기 1 해도 되는 거죠. 항상 0이 담겨 있을 테니까요. 1로 지정하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0,5에 있다. 그러면 이거 안 할 거예요. 그럼 다음 턴에 또 오른쪽 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음 턴 계획을 세우는 느낌이 돼요. 그래서 얘를 복사를 4번 해서 각각에 집어넣고 좌표 값만 이제 0,7에 있다면 얘는 아마 7,7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7,1이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1, 잠깐만 1, 미안해요. 이거 잘못 적을 뻔했다. 7,7이 아니죠? 7,8로 해야겠네요. 그 다음에 어디? 0,7, 0,8 이 끝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자리에 있으면 지금은 이동하기 전이잖아요. 근데 이번 턴까지는 오른쪽으로 무조건 갈 거예요. 그게 불편하다라면 지금 요 if문을 위에다 적으면 되긴 합니다. 그거는 자유롭게 하시고 그게 더 편할 것 같긴 하네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서 0,7일 때, 7,8일 때, 8,1일 때, 마지막으로 1,0일 때. 그래서 그때마다 1로, 2로, 3으로, 4로 와 같이 잡아주시면 될 거예요. 4가 아니지 0으로 까지 하면 지금 제정신이라면 완성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돌아가면 되게 뻘쭘하겠는데 한번 시도해 봅시다. 프로그램 점 잡아 가셔서 바로 볼 수 있게 모드 3으로 바꿔서 한번 실행해 보세요. 게임 번호 뭐 임의의 번호로 할게요. -1로 합시다. 오른쪽 갔다가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서 웰슈라이고는 숫자가 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턴부터 내려갈 거고 저는 지금 직접 감염을 받다 굶어 죽었어요. 지금 큰일 났는데. 이거 점수 개차반으로 나오게 생겼다. 아무튼 요번에는 좀 뜯어먹어서 한 바퀴는 돌았네요. 지금 월급을 땄습니다. 그리고 굶어 죽었어요. 와 같이 지금 같이 죽었어요.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무려 43점 외길 인생보다 더 낮은 점수를 획득을 했어요. 여러분은 물론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 한번 천판 돌려볼까요? 자, 그래서 저의 난 벽이 좋아하는 평균 68점을 따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외길 인생이 더 점수 잘 따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래서 시체 폭탄 친구들은 지금 평균 180점대 잘 받거든요. 183점 아까랑 비슷해요. 인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 최대 52턴까지 살아봤어요. 이야. 병만 짚었는데 52턴 동안 살아남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지금 데이터를 두 가지를 추가해 본 거예요. 하나는 강의실이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번이 몇 턴이냐, 이번에 게임 번호가 뭐냐 같은 자잘한 거부터 어떤 칸에 지금 생존자가 몇 명 있냐와 같은 정보들까지 그런 것들을 각각 적절한 수식을 적어서 예를 들면 그 인트값 등을 여러분이 가져오시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내 캐릭터가 서 있는 칸의 좌표를 가져오는 게 가능했어요. 그러기 위한 수식들이 설명서에 차근차근 적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름 찍고 점 찍으면 이런 거 나와요. 같이. 그 다음에 추가로 내가 지금 그러니까 플랜 A, B, C, D를 지금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어쩔 때는 플랜 A 적용할 거다, B 적용할 거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번에는 플랜 몇을 적용할 거냐와 같은 숫자를 내가 직접 필드 선언해두고 여기 담겨있는 값에 따른 의미를 부여해두고 그 의미대로 실질적인 행동을 하도록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분기 흐름을 만드는 것 역시나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이 나한테 주는 정보 플러스 내가 직접 만들어서 다루고 있는 데이터들 조합을 해서 여러분이 매번 동일한 메서드가 호출됨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오른쪽, 어쩔 때는 왼쪽으로 가는 코드를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고 슬라이드 끝내고 설명서는 오늘 설명 볼 수 있을까? 봇 코드도 봐야 되는데 다음 주에 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게 해피엔딩일 것 같으니까 이 슬라이드만 끝냅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복잡한 플레이어 만들고 싶다. 방법을 두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지금 .java 파일에 새로운 데이터를 도입하는 거. 두 번째는 새로운 코드를 도입하는 거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새로운 코드 도입하는 거 우리 지금 if문 길다란 거 집어넣어가지고 완성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래 그냥 단순히 순차해서 는 하고 리턴하고 끝나는 걸 중간에 if문, for문 같은 거 우겨 넣어서 조금 더 복잡한 코드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어쩔 때는 이 if문의 세 번째 것만 실행되고 어쩔 때는 맨 위에 있는 것만 실행되고 하도록 만들려면 여러분은 결국은 조건식을 잘 적어줘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조건식이 내가 원할 때만 true가 나오도록 나머지는 false가 나오도록 만들려면 여러분은 결국은 적절한 이름 자리에 적절한 값을 담아두거나 아니면 강의실이 나한테 던져주는 내 좌표 같은 중요한 데이터를 쓰도록 조건식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코드 흐름을 이전과 다르게 만들기 위해 데이터를 추가로 도입을 할 필요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 이미 자주 써봤을 테니까 과제 같은 데서 해봤을 테니까 구현할 필요는 없고 다만 여러분 지금 좀 더 복잡한 코드 짜고 싶다.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가져와서 써야 된다라는 사실만 기록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같은 경우는 Where should I go라는 새로운 필드 하나 만들어 놓고 걷다가 01234, 01234, 01234 담아가면서 좀 더 복잡한 벽을 짚고 다니는 무빙을 성공시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한, 훨씬 더 광범위한 프로그래밍 목표들이 딱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데이터 한두 개만 추가하면 깔끔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이름 선언만 적어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if문만 조건식만 잘 적어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어쩔 때 정확한 타이밍에 1로 바꾸고 2로 바꾸고 3으로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은 아마도 원래 목표랑은 다른 또 다른 분기 흐름, 반복 흐름을 추가를 할 필요가 생기게 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새로운 데이터를 도입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새로운 코드 덩어리들을 지금 같은 경우는 각각의 if문 안에다가 집어넣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생각해봐요. 이 if문이 없다면 저 데이터 지금 3으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에 3으로 바뀌지 않을 거예요. 또는 항상 3으로 바뀌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벽을 짚고 다닌다라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 필드에 내가 목표로 하는 내 컨셉에 맞는 값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마도 이런 느낌의 if문을 추가로 도입을 하시게 될 거예요. 새로운 데이터를 도입하기 위해 새로운 코드를 추가할 필요가 생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능수식 적고 if문 적고 while문 적고 하다가 제출하시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점에 예를 들면 지금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는 시점에 Where should I go에 0이 아닌 1이 담겨 있을 수 있도록 적당한 타이밍에 미리 는 1 해서 는 수식을 계산하도록 코드 흐름을 구성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1000판 중에 서너 판은 그래도 높은 점수 받을 거예요. 난벽이 좋아 지금 크리티컬 점수 한번 볼까요? 난벽이 좋아 196점까지 따봤네요, 이 친구. 저 같은 경우는. 이야. 그래도 반타는 쳐봤습니다. 그래도 크리티컬 점수는 외길 인생보다는 꽤 높게 나왔네요. 아무튼 간에 남은 2주 동안 그렇게 테스트해 가면서 가끔 400점 뜨는 케이스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봇들이랑 싸울 때는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뽕맛을 채워가면서 차근차근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요 개발자 가이드랑 봇 코드는 다음 시간에 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일단 퇴근을 하도록 합시다. 뭐 더 궁금한 거 더 해볼 거 있는 친구들 하고 가셔도 좋아요.